안녕하세요. 릴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2장은 490페이지부터 시작이고요. 제목 보시면은 패턴 형성에 있어 채널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491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2번 파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로 투 추세선 그리고 투 포 추세선 이런 것들이 이제 2번 파동이랑 연결돼서 이제 쓰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만약 3번 파동이라고 예상된 파동이 1번 파동의 61.8%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상승하지 않은 가운데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두 번째 하락에서 1번 파동의 고점과 추세선을 하회한다면 2번 파동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1번 파동이 나왔고요. 2번 파동이 나왔는데 3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1번 파동의 61.8%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짧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3번 파동이 아니고 강세 조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세 조정이면은 엄청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로 투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번 파동이 연장이 되고 2번 파동이 나오고 3번 파동이 실제로 나온 게 맞고 4번 파동이 나오고 5번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로투 추세선을, 네, 만약에 이게 뚫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 볼게요. 어, 1파, 2파 이렇게 제로투 추세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3파, 그 다음에 4파가 이런 식으로 뚫었어요. 뚫을 수 있죠, 당연히. 4파는 제로투 추세선을 어,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파 올라가고 이렇게 1파 연장 임펄스일 수 있어요. 그럼 업데이트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제로2 추세선 두고 이런 식으로 투4 추세선 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적혀있는 저 말은 사실상 틀린 말이죠. 네, 이런 건 다 틀린 말입니다. 1번 파동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4번 파동이 제로2 추세선을 하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방금 제가 그렸듯이 여기 4파가 꼭 제로투 추세선을 뚫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어 놓은 거고요. 저기서는. 그리고 강세 이중 조정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세 이중 조정은 이런 거죠. WXY. 그럴 때 처음에 1파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3파가 엄청 길게 갈 텐데 제로투 추세선이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거. 네. 이런 거 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로투 추세선은 거의 안 긋습니다. 제로투 추세선을 그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3파의 일부에 의해서 살짝 뚫릴 수도 있어요. 3-1파에 의해서, 3-2파에 의해서 살짝 뚫릴 수도 있고, 494페이지까지 넘어가 볼게요. 4번 파동이라고 되어 있죠. 4번 파동으로 그릴 수 있는 게 2사 추세선 뿐입니다. 5번 파동의 어떤 부분도 넘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5번 파동이 터미널이면 살짝 넘을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의 일부분이 살짝 넘을 수가 있고 어쨌든 여기 뚫리면 이제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 추세선이 되겠죠. 추세선 긋는 방법은 이제 당연히 2파와 4파의 최전방으로 그으면 되고 가끔 2파의 종점으로 안 그어지고 다른 점으로 그어질 때도 있습니다. 3-2파의 종점으로 그어질 때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냥 어떤 부분도 뚫리지 않도록 최전방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은 이제 495페이지, 496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쭉 보시면 되고 5번 파동이 미달이 나오면은 어, 완전히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12-4-A라고 나와 있죠. 496페이지에 12-4A 제일 위에 그림에서 5번 파동이 미달이 되고 나서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5번 파동이 미달이 난 게 아니고
1, 2, 3, 그 다음에 A, B, C 4파가 좀 길게 나오고 5파가 올라간 이런 그림입니다. 5번 파동이 미달이 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되돌리는 이 미달 파동을 전부 다 되돌리는 무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497페이지 B파동, 그러니까 지그재그나 플랫의 B파, 요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B파랑 연결하는 건 보통 제로비 추세선이죠. 제로비 추세선은 C파가 보통 넘길 수 없는데 C파가 터미널이면은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비 추세선도 사실 제로투 추세선이랑 비슷하게 거의 안 그어요. 네. 많이 긋는 것은 복합 조정에서 나오는 BB 추세선이고,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어, 네,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로비 추세선은 딱히 안 그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가끔 이제 C파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할 때 그으셔도 되는데, 세부 카운팅이 된다면 굳이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그리고 498페이지에 그림 B를 보시면은, 어, B파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지그재그의 B파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삼각형의 E파가 지금 거짓 돌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짓 돌파가 아니고, 그냥 제로 부분에서 저기 E 파동까지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책에서는 A, B, C, D, E, 그리고 제로비 추세선이 안 그어지고, 요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2파까지 나왔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어야죠. 네. 이렇게 그으셔야 됩니다. 이거 거짓 돌파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책에 잘못 적혀 있는 거고, 이렇게 충격 파동이 나오고, 당연히 B파의 종점으로다가 그어야 제로비 추세선이 되고, 혹은 종점이 아니고 이렇게 미달이 나왔으면은 종점이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셔도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그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종점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때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종점이 미달이 났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안 시켜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파가 엄청 짧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제로비 추세선을 여기를 기준으로 그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삼각형, 제로비라고 생각되는 추세선을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이제 나와 있고, AC 추세선과 BD 추세선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패턴이라고 5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01페이지의 터미널 패턴은 이제 추세선을 살짝 뚫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안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 패턴은 이제 되돌리게 되면은 99%의 확률로 1번 파동의 시작점이나 그 아래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의 확률로는 되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X파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실제 이사 추세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안 보셔도 되고, 50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채널을 통한 충격 패턴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이는 추세선이 그려지게 되죠. 5번 파동이 3번 13 추세선을 연결한 곳, 여기를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50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와 같이 2사랑 1호를 연결한 평행 채널을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2사와 13을 연결했을 때 평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되게 알기 힘듭니다. 그 이중 지그재그랑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2사랑 3파를 기준으로 평행 채널을 그었을 때 1파랑 5파가 안 만나는 모습, 이런 모습도 3파 연장 임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파 연장 임펄스에서는 딱히 뭐 추세선을 안 그어도 된다는 거죠. 5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는 퍼지는 모습, 메가폰처럼. 그리고 5번 파동이 13 추세선을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이중 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507페이지부터는 이제 채널을 이용한 조정 파동의 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채널은 이제 플랫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로비 추세선이랑 AC 추세선을 이렇게 막 긋는다고 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어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 그 조정 파동에서의 채널은 복합 조정할 때 보시는 게 훨씬 좋고요. 지그재그도 마찬가지고 이제 삼각형의 경우에는 음, 자 512페이지에 그림 12-18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 ABC가 있습니다. A에서는 AC 추세선, BD 추세선, B에서는 C파가 가장 기니까 BD 추세선이랑 CE 추세선, 그리고 그림 C에서는 AE 추세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AC 추세선을 그리고 E파가 돌파되었다고 해야 되지. 요렇게 이걸 드문 현상이라고 표현한 거는 일단 릴리가 좀 바보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AC 추세선을 그린 다음에 E파가 페이크아웃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릴리가 뇌피셜을 말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 12장을 기록할 때 닐리랑 5장을 기록할 때 닐리랑 약간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너무 다른 시기에 적어가지고 조금 닐리가 맛이 간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AC 추세선을 무조건 그어야 된다고 5장에 나와 있어요. 2파가 페이크아웃이 나와야 된다고.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AE 추세선은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513페이지 마지막부터 이제 복합 패턴들이라고 해가지고 패턴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익히시면 될 거예요. 그림으로 익힙시다. 514페이지에 그림 12-19의 이중 지그재그를 보시면은 B랑 연결해가지고 B 추세선이 형성이 되는데 가운데 X도 닿은 부분을 볼 수가 있죠. X도 닿을 수도 있습니다. 안 닿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평행 채널을 그렸을 때 ACA가 닿았죠. 요거를 AA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A도 닿을 수 있고 C랑 A랑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평행 채널을 형성하면은 그 반대쪽이 A 또는 C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중 지그재그, 3중 지그재그에서는 많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3중 지그재그에서 보면은 평행 채널을 형성하다가 위로 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행 채널을 형성하다가 위로 뚫는 모습 이런 게 나와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쪽 A랑 C랑 연결한 추세선은 뚫려도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X가 BB 추세선에 안 닿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중조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잘 보시면은 위쪽에서는 제로 X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평행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닐리가 잘못 그린 거예요. 닐리가 잘못 그린 거고 BB 추세선을 씁니다. 제로 X 추세선을 그리시면은 안 되고 BB 추세선을 그리시면 되고 꼭 평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BB 추세선이랑 반대쪽 ACA 이렇게 연결된 추세선이랑 평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BB랑 연결되는지 보고 반대쪽에 추세선이 그어지는지 보고 네. 평행하면은 이상적이고 평행하지 않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ABC를 통합하면서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 D파가 BB 추세선을 뚫는 것을 가지고 거짓 돌파라고 합니다. 삼중조합의 경우에서는 BBB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BBB 중에서 딱 두 개의 B만 닿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네, D가 뚫리는 게 거짓 돌파고 거짓 돌파가 나오고 나서 2파가 전부 나와야 됩니다. 삼각 수렴의 경우에는 2파가 당연히 고점을 못 뚫겠지만 만약에 확산 삼각형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D파가 거짓 돌파가 나오고도 2파가 더 훨씬 더 올라가서 AC 추세선을 뚫는 것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중 플랫 여기도 BB랑 AA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AA가 아니고 CA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3중 플랫 마찬가지입니다. BBB 추세선이 돌파될 경우 패턴이 완성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가 그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도 2개만 연결돼서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엄청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시면은 확실히 채널이 평행하지만은 않죠. 좀 퍼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 X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중 조합에서도 BB, AA를 그어가지고 D파 페이크아웃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삼중조합 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BBB를 D파가 살짝 뚫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그리고 518페이지에 나오는 파동 마감 확인 이런 건 이제 보실 필요가 없고 519페이지부터가 또 엄청 중요하긴 합니다. 519페이지에 나오는 지식이 뭐냐면요. 고급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여기서 내부적 비율, 외부적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부적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ABC가 있을 때 A랑 C의 비율을 잴 때 이렇게 확장 피보나치 툴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재는 것을 내부적 비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ABC가 똑같이 있을 때 A파의 종점부터 시점까지 거꾸로 긋는 것을 외부적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비율이 외부적 비율로 봤을 때 0.618이면요. 여기서 1.61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긋는 건 저는 EXT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EXT는 외부적 비율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618이 되고 책에서 나오는 외부적 비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할 이 피보나치에서 1을 빼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20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격 패턴.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1번 파동이 충격 파동 중 가장 긴 파동일 때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61.8%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예외의 법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예외의 법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3번 파동이 1번 파동의 61.8%의 비율을 이루거나 38.2%의 비율을 이루는 게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이루고 있다라고 내부적 비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5번 파동은 3번 파동의 38.2%일 수도 있고 61.8%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피보나치 비율을 이룬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는 1번 파동과 3번 파동이 61.8%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가 나왔을 때 3파는 1파의 1.618 비율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훨씬. 네. 정확히 1.618을 딱 이루고 내려오면은 이게 임펄스가 아니고 여기 사이에서 잘리는 이중 지그재그 이런 거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뭐 정해석이 안 된다면 요 임펄스 말고 정해석이 안 된다면 1.618까지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가장 길 때 1번 파동과 5번 파동이 1대1 비율을 이루거나 61.8% 이루거나 38.2% 이루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번 파동에 비해서 3번 파동이 엄청나게 많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5번 파동을 잴 때 1번 파동과의 비율을 재는 것이 아니고 1번 파동부터 3번 파동까지 끝까지 비율을 재가지고 4번 파동의 끝점을 재가지고 0.382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가 5파가 종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저항선이 되고요. 여기를 만약에 뚫어서 마감이 된다면은 사실 이 1파, 2파가 이전 파동의 미달형 파동이고 이렇게 지그재그일 확률이 높다고 앞에서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면은 살짝 넘어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0.618 이상 넘는 것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5파는 3파의 0.618보다 짧아야 되는데 1파부터 3파까지 0.618까지 닿아버리면은 3파의 0.618보다 길어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는 1번 파동과 3번 파동이 1.618 비율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여기랑 여기가 1.618 비율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은 요 3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고 2.61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번 파동이 1번 파동이 2.618 초과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이제 지켜주셔야 되고 연장된 5번 파동이 1번, 3번 파동과 내부적인 관련이 있다면은
5번 파동의 길이는 3번 파동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1파부터 3파까지 길이의 1.618 이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 길이가 이제 1번 파동에서 3번 파동 길이의 1대1은 적어도 넘어야 된다. 그리고 3번 파동의 1.618 길이는 또 연장의 법칙 때문에 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5번 파동은 1번 파동에서 3번 파동 길이의 2.618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대한의 한계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한의 한계라는 거죠. 엄청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정파동. 조정파동에서도 조정파동이 이제 2번 파동과 4번 파동에 나올 수가 있는데 2번 파동과 4번 파동도 서로 피보나치 비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만약에 1번 파동이 연장되면 2번 파동이 좀 길 확률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이죠. 서로 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 이제 재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파동 A와 파동 B 이런 경우에는 A파와 B파는 거의 이제 비율을 이룰 때 어떤 식이냐면 A파와 B파는 비율을 이룰 때 거의 뭐 다양한 비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서 비율을 재는 것이고, B가 정확히 어디서 멈춘다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하모닉 패턴 같은 게 나오면은 여기가 플랫 A, B일 때 그 다음 C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 A랑 B의 비율을 재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A랑 C의 비율을 재서 C의 종점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정확히 이제 요게 어디서 멈출지를 모르니까 앞에 파동의 되돌림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지그재그에서는 A파랑 C파가 1대 0.618 혹은 1대 1, 1대 1.618 이런 비율들을 많이 이루게 되겠죠. 미달 지그재그인 경우에는 0.382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0.382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2.618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플랫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0.382는 넘어야 되고요. 0.618, 0.618에 1.0 그리고 1.382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플랫에서는. 그리고 지그재그에서는 1.382를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플랫에서는 1.382를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1.618까지, 그리고 2.618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시면은 삼각형에서도 나와 있죠. 삼각형에서도 보통 보시면은 서로 내부 파동끼리 내부적 비율을 이룰 확률이 높고, 뭐 A랑 C 비율 이렇게 재거나 아니면은 C랑 E 비율 그리고 B랑 D 비율 이런 것들이 A랑 E 비율 이런 것들이 항상 뭐 성립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네, 항상 꼭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모닉 패턴을 겹쳐보는 그런 용도로 이제 또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외부적인 관계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관계, 여기 이제 방금 설명드린 외부적 비율이죠. 충격 파동,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 어떤 비율들이 나올 수가 있냐 그려드리겠습니다.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 3파, 5파가 나오는데, 만약에 1번 파동부터 거꾸로 잰 게 이제 외부적 비율이죠. 만약에 여기 1.618에 닿는다면 정상적인, 네, 1번 연장 임펄스입니다. 1파 연장 임펄스. 하지만 1.382를 만약에 넘기지 못한다고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짧게 나와요. 엄청 1, 2, 3, 4가 짧게 나와요. 그래서 1.382를 넘기지 못했으면은 요거는 더 큰 파동의 마지막 파동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혹은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더 큰 파동의 마지막 파동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382를 넘어서고 1.618 사이에 있는 요 정도 길이에서 멈추게 되면은 그냥 정상적인 1파 연장 임펄스일 확률이 높고, 정상적인 1파 연장 임펄스라도 마지막 파동일 확률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가지고 마지막 파동인지 아닌지 구별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요 경우에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파는 외부적 비율이 형성될 가능성이 낮고요. 매우 낮고, 그리고 5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는 이제 1번 파동이랑
3번 파동이 또 외부적 비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에서는 1대 1.618 혹은 1대 1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1대 1, 1.618이 되겠죠. 1대 1은 외부적 비율로다가 1대 1인데 EXT로 표현하자면은 2.0이 되고 1.618 외부적 비율은 EXT로 표현하자면은 2.618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주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파 연장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가 엄청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3파부터 1파 종점까지 이렇게 거꾸로 외부적 비율을 재고 여기에서 3.618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상으로 못 가고 최대가 3.618이고 가끔씩 2.0을 이룰 때도 있고 2.618을 이룰 때도 있고 3.618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요건 다 EXT 단위예요. 책에는 1.0, 1.618, 2.618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적 비율이고 EXT 이렇게 우리가 잰 거는 거기다 1을 더해야 된다는 거. 2.618을 이루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렇죠? 그 533페이지의 그림 12-41번을 보시면은 가운데 거 이제 저항대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준 첫 번째 추세 지속 가능성이 존재함 조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상승일 가능성 그러니까 ABC의 C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추세 지속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 조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상승일 가능성이 아니라면은 1, 2, 3, 4, 5가 나오고 조정파가 나오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 이 부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성이 아니지 제가 잘못 읽었는데 저항대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일 때는 그냥 추세 지속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조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상승일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조정 국면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조정 국면에서 A, B, C일 때 이렇게 C가 C-5파가 5파 연장이어도 조금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조정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완전 맥스치까지 상승을 해버리면은 중요한 고점 형성에 대한 강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엄청 상승했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아야겠죠. 중요한 고점을 형성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정 파동에서도 외부적 비율이 있죠. 534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주 예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폭포수 효과라고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폭포수 효과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ABC, X, ABC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W-C입니다. 여기가 A, B, C, X, A, B, C인데요. C부터 첫 번째 C부터 여기 원점까지 거꾸로 재게 되면은 어디가 지지선이 되냐면은 1.618이 첫 번째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A가 여기에 닿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한 칸 더 내려간다면은 두 번째 이제 첫 A 그리고 C가 2.0에 닿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618이고 여기가 0.38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길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걸 폭포수 효과라고 합니다. 1대 0.618 대 0.382 그러면 외부적 비율로다가 1.618이랑 2.0을 보면 될 텐데 근데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1.618이랑 2.0이 꼭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요런 부분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고 그냥 자주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35페이지에 보면은 비슷하죠. 네, 이중 지그재그가 아니고 이중 플랫이나 삼중 조합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ABC 다음에 첫 번째 A가 내려갈 때 1.618 EXT 0.618 외부적 비율 이런 식으로 형성하는 그림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삼중 조합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W랑 두 번째 Y랑 그리고 세 번째 Z의 A파 Z가 이제 삼각형이니까
요런 게 이제 1.0, 0.618, 0.38 이렇게 이루면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다 폭포수 효과입니다. 복합 조정에서는 이런 게 이제 쓰이기 때문에 복합 조정에서는 내부적 비율도 쓰이긴 하지만 복합 조정에서 예를 들어서 WX, YX, Z라고 할 때 WYZ의 내부적 비율도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외부적 비율도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W랑 Y랑 외부적 비율, Y랑 Z랑 외부적 비율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피보나치 비율은 끝났습니다. 숨겨진 파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숨겨진 파동이라는 게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보통은 어디 나오냐면요. 임펄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뭔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세부 파동 카운팅이 잘 안 되고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라면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ABC, X, ABC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중 지그재그로. 이런 거를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는 꼭 세부 파동 카운팅을 해가지고 5, 3, 5, 3, 5가 되는지 파동 카운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A, B, C, D, E 하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A, B, C 요게 하나가 끊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가 안 된다면은 중간에 임펄스가 되는 것까지 끊어야 됩니다. 한번. 그리고 중간에 살짝 반등하는 여기를 X라고 봐야 됩니다. X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플랫, X, 불규칙, 무제한, 삼각형 이렇게 되고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숨겨진 X파동도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양한 숨겨진 파동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1파 연장 임펄스에서도 워낙 조정파들이 이렇게 짧고 파동이 엄청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4파 이런 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는 거 혹은 1분봉까지 들어갔는데도 세부 파동 카운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나 지수 발표가 있을 때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네, 요렇게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무빙도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요게 엄청 급격하게 빠르게 형성되었다면은 요거를 임펄스로 바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전 파동의 종점이 여기서 마감됐거나 혹은 이렇게 플랫으로 첫 파동이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숨겨져 있는 요게 이제 캔들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캔들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그냥 여기서부터 임펄스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분봉까지 들여다봐도 해석이 안 되시면은 이제 트레이딩뷰 프리미엄을 쓰시는 분들은 초봉까지 들여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펄스로 내려간지 안 내려간지 중도에는 알 수가 없고 사후적으로만 패턴이 다 나오고 나서 아 여기 이렇게 된 거구나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숨겨진 파동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파동 저런 파동 전부 다 숨겨진 파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파동 카운팅이 잘 안 될 때 다 모순일 때 저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장 여기서 끝이고 닐리 읽어주는 남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